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오늘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마로 인한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참 과거에도 보면 장마 그 조금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피해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좀 대비도 잘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만큼의 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미리미리 그에 맞춤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시면 여러분 분명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모든 이슈와 전략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하면서 네.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하나 띄워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좀 어떤 차트인 것 같으세요? 박민영 앵커 보시기에. 뭔가 종목 차트 같은 느낌인데 워낙 뭐 떨어질 때도 급하게 떨어졌고 횡보하다가 네, 갑자기 급등을? 양봉 한 4개, 5개가 올라가 버리죠. 최근에 급등주가 뭐가 있죠? 뭐 많이 있겠죠? 뭔데요? 오늘 장영혁 팀장이 오신다고 또 장 팀장님 흉내내고 있는 아니요. 겁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거 안 한다고 했는데 자꾸 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겁니다. 종목 차트가 아니라 네. 지수 차트인데요. 아,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게임주. 디지털 네네.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그 지수들인데요. 야, 요즘 흐름 뭐 급등, 양봉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업종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그리고 급등 흐름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꼽으면 카카오 게임즈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뭐 급등 흐름이 이어지는데 뭐 당연히 오딘이라는 게임이 앱마켓에서 뭐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다 1위했답니다. 이 리니지 시리즈를 제쳤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광고를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알아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고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35%가 올랐거든요. 펄어비스는 사실 이게 시작이었죠. 네. 중국 파노발급을 검은사막 모베일이 받으면서 펄어비스가 급등을 했고 역시 6거래일 동안 30%가 올랐습니다. M게임 역시 열혈강호가 중국 월 매출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알게 모르게 급등을 했고 어제장에서도 급등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6거래일 동안 26.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고민.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2주 전서부터 역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특히 코스닥 쪽으로 갔을 때 이런 급등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벌써 30%가 올랐으면 이제 내 영역은 아닌 건가라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앞에서 우리 오프닝 말한 것처럼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이걸 신규 진입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냥 관망으로 다른 종목 찾는 게 정신 건강에 나을지 이걸 한번 이따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조금 게임주가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네. 있으니까 하반기에 한 요 정도 감내하고 충분히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저는 공격적인 예. 성향이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떤 지수 자체로 봤을 때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가 좀 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 빠르게 따라갔는데 네. 괴리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상대 수익률은 한 20% 격차 나거든요. 아직 레인지가 위로 더 남아 있다라는 거고 주도주가 만약에 게임과 바이오가 된다면 지금으로서도 매력적인 종목 충분히 이 업종 안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거든요. 김진만 팀장님 벌써 도착하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 중이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네.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괜찮겠다라는 답변을 주실 건지 한번 질문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가볼까요? 태양광 쪽 얘기 좀 해보려고요. 좀 저희가 너무 많은 섹터를 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안 했었던 섹터들 혹은 했는데 조금 움직임이 미미했던 쪽 이런 거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들, 모듈, 셀, 웨이퍼, 폴리실리콘 가격이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 올해입니다. 특히나 폴리실리콘은 작년 2분기 6달러에서 올해는 27달러까지 킬로그램당 가격이 올라와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는 다 그 원재료로 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왜 올라가는가를 봐야겠죠. 넘겨보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이슈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 인권 문제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이쪽에서 수출 규제를 가동을 시키면서 네. 결국에는
중국 신장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다수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생산이 막혀버린다? 결국 다른 쪽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폴리실리콘 공급 병목,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한 2, 3주 전쯤에 염승환 부장도 그렇고 유창희 대표도 그때 당시 갖고 왔던 게 그래서 OCI였거든요. 네. 좀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충분히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부족하다 얘기를 하니까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갈 때 늘 그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뒤따라 갔었다라는 거고요. 10년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 OCI PBR 흐름과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상관관계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예. 0.96이나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이 이 PBR이에요. OCI PBR. 근데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회색 선 대비해서 못 미쳤습니다. 아직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씨 OCI 사도 되나? 지금 사야 되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우리가 항상 증권가 리포트를 보다 보면 거기에 약간 심취하듯이 예. 그래서 증권가들의 목표가를 열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 증권가에서 뭐 16만 원, 20만 원, 18만 원, 19만 원 이 정도를 내고 있는데 OCI가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11만 원, 12만 원 선에 멈춰 있거든요. 네. 다른 종목 갈 때 뭐 하고 있었나 잃어버린 5달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는 좀 증권가의 목표가에 화답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것도 갖고 왔고요.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원재료로 쓰는 하나솔루션은 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태양광 좀 짚어보고 싶어서 오늘 주제 꼽았습니다. 오히려 뭐 투자 소식들은 하나솔루션 측에서 좀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 대한 그죠? 그렇죠. 뭐 그쪽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좀 환경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OCI를 봐야 될 건지 이것도 한번 잠시 후에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역시 종목 얘기, S-오일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좋다는 게 국제유가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내년에 $100 얘기할 정도로 우상향을 쭉쭉 하고 있고 지난 간밤에는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아예 취소가 되고 다음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 감산한 반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도 국제유가입니다만은 정제 마진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증권사에서 나온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한 가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점점점 찍혀 있는 게 2021년 정제 마진입니다. 그리고 회색빛으로 보이는 게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정제 마진 흐름인데요. 물론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5년 평균치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가는 모습이거든요. 역시 2019년이나 2020년 정제 마진 수준까지 못 올라갔으나 그래도 이제 3에서 4달러 선만 넘어서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회복되고 국제유가 내년까지는 올라서겠다. 뭐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면 수급적으로도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그래 좋아. 나 공부해봐야지 증권사들의 의견은 어떨까라고 조금만 알아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좀 심란해집니다. 왜요? 국내와 해외 증권사들의 시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목표 주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국내 증권사는요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 선 얘기를 하고 있고 66,000원요? 예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보고 놀라서. 아 놀라서 네.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하세요. 예. 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더 좋대요. 리포트를 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다 좋대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 66,000원. 어제 종가가 105,000원이었거든요. 40%. 이것도 사실상 뭐 반토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S-오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내 증권사 목표가 이거 골드만삭스에서는 S-오일 66,000원. 네.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년 중반 되면 국제유가가 피크를 찍을 텐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유업체 가운데서 국내 정유업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수 정유업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 정유업체에서는 우리는 신중한 의견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40%를 그냥 깎아내리면 매도 리포트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좀 SOL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국내 증권사와 골드만삭스 어느 쪽 의견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지 이후의 움직임도 궁금해지네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챙겨보시죠. 전반적으로 환경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많이 올라서 혹은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접근 못하는 종목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주, 특히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들어서 좀 급등 흐름도 많이 나타났고 이게 좀 부담될 정도로 막 팍팍 튀다 보니까 과연 약간 이쪽으로 대세가 간다면 뒤늦게라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입장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가 어제 잠깐 코스닥 2위 시가총액을 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신작 게임 오딘이 일매출이 거의 70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어느 정도 고점에서 한번 매물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데 또 어제 또 외국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오딘에 대한 매출이 다시 집계되는 그런 라인에서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고점 판단을 할 때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어디가 소화를 했느냐 그것이 좀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의 수량이 공매도를 상환하는 숏 커버링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남았지만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의 매동을 보고서 이제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 요건 사실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이 있다는 거는 한 번 정도 오딘에 대한 기사가 있었을 때 더 칠 수 있다라는 모습과 함께 그러면 게임주가 좋을 수도 있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사실 게임주가 좋기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펄어비스가 중국의 외자 파노가 발급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를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때 NC나 넷마블은 사실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네. 시장 자체가 좋아서 한 1, 2%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를 종목 개별적으로 이제 이슈가 있던 M게임이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랐는데 또 사실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매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 작년에 워낙 게임즈가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작년만치 못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개별주 위주 장세다 보니까 섹터가 아니라 종목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저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둘 다 카카오 게임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거를 지금 시장의 중심이자 대세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투자 의견이 나왔거든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보유자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저희가 종종 태양광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주로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 OCI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더 넓게는 태양광주 관련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태양광주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두 가지 종목을 대표 종목으로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조금 두 가지가 또 애매한 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OCI 생산은 폴리실리콘을 사서 이제 배터리 그렇죠. 셀을 만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OCI는 굉장히 뭐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화학 쪽에 이슈, 이제 즉 긍정적인 이슈는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배터리 쪽, 큐셀 쪽에는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섹터적으로 굉장히 좋고, 종목 하나솔루션 OCI 되게 좋아하는 종목인데, 국내 노이즈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시세 분출을 한 게 정부의 정책주로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섹터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서 그 이후에 생각보다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의외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쪽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이 탄소도 덜 나오고 발전 효율이 훨씬 더 좋다라고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는 지금 고점인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기류가 바뀌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원자력 발전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전문가들도 한국에는 오히려 원자력 발전이 조금 더 지리적 상황이 맞다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노이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제외하고 해외 쪽은 계속 팔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오히려 많이 덜 올랐고, 지수가 고점인데 덜 올랐고,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격적인 매력에 있어서 지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OCI 쪽으로 조금 더 무게 비중 두시는 거죠? 두 종목 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OCI가 오히려 이제 미래 성장성은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력에 탄력이 있는 거는 OCI가 맞다고 좀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탄력성은 OCI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의 매력도를 본다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다만 이거는 진짜 뭔가 내가 단기적으로 1, 2주 안에 승부 볼 종목들은 절대 아니고, 또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시면서 관심 있게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S-오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매력도에 대해서, 그리고 뭐 배당이랄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국내 증권사하고 또 골드만삭스하고 좀 투자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요즘에 해외 IB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좀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기도 하고, S-오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 해외 이제 증권사들이 좀 말도 안 되는 네. 이제 주가를 내놓으면서 이제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휘발유 차량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시골에 내려가셔서 지금 농사 짓고 계신데, 이제 네. 한번 내려갈 때마다 옛날에는 그래도 작년에 웃으면서 내려갔는데,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S-오일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두 가지입니다. 정제 마진, 즉 이제 정유 쪽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고 관련 이슈로 해서 계속 이제 영업이익이 추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고점 부담감은 계속 존재합니다. 즉 피크아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해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말인데, 이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오펙 회의를 하는 이유도 유가를 이제 증산을 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지 조금 더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석유 쪽, 정유 쪽도 굉장히 활발해지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피크아웃에 대한 존재는 계속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는 섹터보다는 그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존재를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두 의견,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정도의 사이,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데 오를 수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전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 싶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올라도 막 정말 크게 오르기보다는 조금씩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무래도 SOE 같은 경우에는 뭐 정제 마진 쪽 이슈로 계속 오르기보다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네. 이제 그쪽 노이즈로 해서 수급이 붙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유 쪽 마진 같은 경우에 계속 소외를 당하지 않을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의견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럼 대신 이제 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할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줬는데 SOL 같은 경우에 최근 한 달 동안 주가 자체도 너무 횡보하기도 했고 지수 자체가 뭐 최고점을 양시장이 찍는 상황에서 굳이 SOL 그러니까 약간 기회비용 생각도 당연히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더라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 살펴봤고요.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만 스픽은 오늘 마침 또 장마가 시작이니까 여름 장마 본격 시작, 물 만난 수혜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필터링 하셨어요? 사실 어제 아이템 선정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마침 또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한번 테마성 이슈와 더불어서 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주말까지, 길면 다음 주까지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폐기물주가 많이 보통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마로 인해서 폐기물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계속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즉 산업 폐기물도 굉장히 많고요. 장마 폐기물까지 같이 했었는데 인선 ENT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장마랑 건설업 호황으로 이제 좀 수주 기대가 하고 실제로 이제 폐기물주 KG ETS가 저번 달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인선 ENT는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될 경우 주가 상승률이 더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기관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주가 자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선 ENT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요즘에 뉴스 참 많이 나오는 제스키 판매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네. 또 자랑은 아닌데 제가 또 저번 주에도 부모님도 제습기를 한 데도 큰 걸로 다 드렸습니다. 자랑이잖아요, 그건. 위닉스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습기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매출이 전반적으로 제습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공기청정기, 제습기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의외로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판매 수량을 보면은 위닉스 공기청정기가 이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즉 국내 매출도 잘 나오고 해외 매출도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성 이슈로도 어느 정도 튈 수도 있고 향후 향방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목표가 25,000원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2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우리 팀장님, 아버님, 어머님 제스키 잘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장마 피해 없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경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장마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은 비료가 좀 휩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원래 이제 농번기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김정은 북한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대북 지원에 있어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낮다고 하면은 이제 비료 지원, 식량 지원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 기조 자체가 북한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계속 뉘앙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 이제 경농은 대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마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인선 ENT와 위닉스, 경농까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과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신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